9월 첫날 분위기가 좀 싸늘했습니다. 날씨도 갑작스럽게 또 가을이 온 것 같은데요. 간밤에 미국 시장이 노동절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비관론이 미국 증시 안에서도 좀 팽배한 상황입니다. 아시아에서는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이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거 매수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시장 쪽으로는 파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이런 수급을 바꿔줄 만한 모멘텀은 내부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계속 오늘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리마켓 시세에서 대부분의 종목들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현재 반도체 종목들 간밤 미국 시장에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수급으로 움직이게 될지, 어떤 재료를 중심을 잡아야 될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기술적인 좀 반등에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미국의 기술주가 금요일에 흔들렸고 중국의 알리바바 쇼크 여파, 그리고 이 중국 안에서의 반도체 공장 뉴스를 받아들이면서 상무부 쪽에서의 규제 폐지 내용 때문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중국 증시에서는 중국 반도체 기업 캠브리폰이 급락했거든요. 그 이후에 오늘 장중 분위기 중요할 텐데요. 일단 우리장 반도체 반등, 2차 전지나 바이오도 다 같이 오르는 모양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1% 이상 올라갑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까지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조선, 방산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금융주들도 대체로 오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쪽에 마스가 프로젝트 체결 기대가 많고 기자재들의 랠리가 지난주 후반부터 더 강력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으로는 리가켄바이오가 2%, ABL바이오 어제 임상 1상 결과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도 뒤에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어제 하락한 이후 오늘은 반등입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의 힌트 보시죠. 로봇 쪽이 오늘도 달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TXR 로보틱스 자동화 쪽으로 12%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PG 같은 종목들도 같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단 안에서는 세진중공업 어제 신영증권 리포트로 탑픽 제시해드렸는데요. 오늘 2%의 상승, 어제는 장중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선박 엔진으로는 6% STX 엔진이 달려갑니다. 자, 그럼 내용 함께 체크해보죠. 첫 번째로 조선입니다. 미국의 군함 수주가 임박했을까요? 이제 9월 들어서면서 한국과 미국의 실무진이 만나서 마스가 프로젝트의 이 결과를 얻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핵심 이벤트였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어떤 이 협력 내용들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달에 실무진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러스보우트 미국 백악관 OBM 국장 보좌관 이런 인물들까지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분의 SNS에 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한화 필리조선소 사진이 나오면서 국장이 강력한 예선 지원을 불어 넣어주면서 곧 군사적으로 큰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는 이런 SNS에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곧 조만간 큰 발표가 있지 않을까 업계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한화의 군함 발주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 필리조선소를 한화가 인수했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추가적으로 투자 발표 소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한 척에서 2척 정도 선박 발주에 들어가 있는 필리조선소에서 연간 10척 이상의 선박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은 빠르게 중국에 뒤처져 있는 군함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리조선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 HD 현대 쪽과 군산항 이야기도 있긴 했었지만 당장은 선박 건조가 가능한 필리조선소에서의 협력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화오션 오늘 추가적으로 뉴스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폴란드에 군함 교체하고 새로 짓는 이 오르카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한화오션이 경쟁력과 관련된 본인들의 잠수함 통합 프로젝트와 관련된 제안을 넣어놨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잠수함 사업과 관련돼서 경쟁력, 포트폴리오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뉴스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선박건조 관련해서는 HD 현대그룹은 통합 이슈로 더 강력하게 불을 붙었고 한화오션 같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마스가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1.6%의 상승 움직임 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 목전에서 돌파 가능성 오늘 지켜보시죠. 선박 엔진도 달려가고요. 기자재 어제 체크해드렸는데요. 결국은 이 조선 쪽의 파이가 커지면 협력업체인 기자재를 같이 보자라는 내용 어제 리포트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보신다면 아직 업사이드 남아있는 쪽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 내용인데요. 미국 FDA 쪽에서 지금 비만 당뇨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사 중에 하나인 이 대사이상 질환이죠. 간 질환이죠. 메쉬 치료제와 관련돼서 임상이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는데 이 부분을 좀 대폭 완화시켰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갔던 한미약품이 주인공 될 수 있을까 증권가에서 탑픽으로 제시하길래 같이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간에서 일부 조직을 떼어서 임상 실험의 결과를 보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침습적 평가이게 되면 상당히 환자들이 불편해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효율성도 매우 떨어졌고요. 불편함 때문에 굉장히 국소적인 부분만 떼어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좀 왜곡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바뀌게 되면 비침습적으로 평가 변수에 포함시켜서 물론 전체 평가까지는 좀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다 안 된다고 해요. 초기 변수에만 이 부분을 반영시킨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환자의 부담도 낮아지고 효율성도 높아진다라고 업계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메쉬 환자의 환자 수는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주요 핵심 인자, 위험 인자는 비만 당뇨이기 때문에 비만 당뇨 시장만큼이나 전 세계 10억 명 가깝게 늘어나고 있는 이 시장 확대를 주목해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상 대폭 완화되게 되면 국내 관련해서 신약 개발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업계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메쉬 치료제 신약 개발에 들어가 있는 4기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D 파마텍 지금 임상 2상에 들어가 있고요.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았었죠. 지방 간 30%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왔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상 반응도 없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결과가 나올 최종 임상 매우 기대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연간으로 본다면 그 기대감을 안고 180% 넘게 상승한 자리, 올릭스도 뒤따라가는데요. 사실 이 GLP-1 관련해서 이 기전을 세 종목이 갖고 있고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RNA 좀 다른 기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대감을 안고 달려온 종목들이 대다수이기는 한데 목간 쪽이 눈에 띄시죠. 자회사 메타비아 중심으로 신약 개발 들어가 있는 동아에스티는 연간 마이너스고요. 한미약품은 10%의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IBK 투자증권에서는 오늘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살이 찌니 간도 크네라는 제목으로 아주 의미심장하게 달았죠. 당뇨, 비만, 그리고 간, 메쉬 치료제와 아주 연결고리가 깊다는 내용을 이렇게 제목에 뽑아내면서 탑픽으로는 한미 약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임상 2상이 나옵니다. 한미 약품 역시 기대감이 크고 1상 초기 임상에서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작용제 기전으로 매우 효과 좋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금 1% 정도 프리마켓 시세에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30만 원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의 D&D 파마텍을 기대해 보게 된다면 한미약품도 충분한 업사이드가 있을지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바이오 하나 더 체크해드립니다. 어제 장중에 ABL 바이오 이 파킨슨병 임상 1상 우리가 기대했던 이벤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권가 평가 어떨까요? 어제는 변동성을 보이며 오히려 음봉으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대부분 좋습니다. 사실 사노피 측에서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은 더 보셔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나와 있는 내용에 한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NH투자증권은 위대한 바이오텍으로 가는 길이다. 3가지 사항을 고려해봤을 때 기업 가치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패턴 그려갈 수 있다. 플랫폼 가치, 신규 기술 수출,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파킨슨병 그 이상의 이 적응증 확대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3가지 요인으로 이제 10만 원 목전에 있는 자리에서 기업 가치는 더 불려나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더불어 이제 임상 2상까지 진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메리츠 증권도 추가 애로 기대감 컸고요. 신한증권에서도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반기 내년에 항암제 임상 3건이 더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91,000원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97,000원의 신고가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오늘의 소화력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이 부분은 마지막 좀 짧게 볼게요. 폴란드 쪽에서 한국 원전의 구애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한수원 측에서는 폴란드 새 정부로 바뀌면서 이렇게 무마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폴란드의 입장은 달랐던 것으로 지금 단독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쪽에서 원전 사업에 입찰 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지금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이 JV 때문에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동유럽 시장 진출하려면 결국은 웨스팅하우스가 또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빠른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그다음에 동유럽 시장 진출까지도 나오게 될지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2의 마스가 기대감이 무색하게 8월에는 결국 셀온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핵심 지금 쟁점은 웨스팅하우스와 JV를 설립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지분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오늘도 전략에 반영해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상호가 보겠습니다. 다행히 반등 출발 예상되고요. 3,150선 반등, 코스닥은 786선. 어제 하락에 비하면 조금 아쉽네요. 두 분의 전략입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과장,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응 나오면서 브리핑에서도 이야기 다뤘던 조선부터 여쭤볼까요? 김경국 과장님, 일단 미국 하나오션이 군함 수주 따낼 것 같다. 네. 미국 백악관의 이 보좌관의 SNS에서 나온 힌트라고 하는데 하나오션 지금 시세는 한 1.4% 올라갑니다. 세로는 아니라 더 갈 수 있는 재료인지. 일단은 뭐 군함 수주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있었고요. 일단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안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안이 발의된 부분도 있고 이제 조선업 강화법이라는 미국에서 이제 법안 발의가 좀 있었고 이런 부분의 반사수혜를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이제 조선업체들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MRO 관련된 사업, 그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이번에 이제 삼성중공업까지 그 자격증을 획득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의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크고 일정 부분 주가에 많이 녹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함 수주는 사실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이제 군함 수주를 결국 받게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MRO 사업에 대한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역시 직접적으로 미국의 이제 필리지 조선소를 이제 지분을 갖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업체이고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자리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나오션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단기적으로는 과매수 이야기도 해주셨었단 말이에요. 아직 신고가를 뚫지 못한 상황인데 장기적으로는 좋은 내용이다. 물론 팩트체크부터 해야겠죠.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원전 볼까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1% 이상 반등, 한전기술도 1% 이상 상승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정호 팀장님이 원전 꾸준히 봐주셨었어요. 최근에 웨스팅하우스 논란 때문인지 영 못 갑니다. 지금 기술적 조정 끝내고 반격을 도모할 자리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저는 조정은 거의 다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폴란드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에 입찰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가 네. 약간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한 차례 불고 나서 불공정 계약이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 때 어느 정도 원전이 협상이 될 기대감 이걸로 어느 정도 올라줬다는
보고 있는데 정상회담 이후로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 사그라지면서 조금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폴란드 원전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입찰을 할 경우에는 보다 긍정적인 시그널을 나와주지 않을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웨스팅하우스와 협의가 됐던 부분이 시장에서 암시를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되는 포인트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폴란드에서 우리나라에 괜히 입찰하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경쟁 상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폴란드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 이런 부분이 한 차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전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 시그널은 조금 더 긍정적이게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조정은 당분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BHI 주시고 나서 7월 말에 주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42% 상승률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좀 추후에 여쭤보긴 할 텐데 일단 폴란드 뉴스가 다시금 단기적으로 저점을 만들어내고 반등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주셨어요. 저희 바이오로 넘어갈까요? 김 과장님, ABL 바이오 어제 결과 보셨죠? 이 네, 변동성 해석과 오늘 증권가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더 해석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추가 기술 이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10만 원 문제 없는 걸까요? 네. 어제 좀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주주분들. 네, 일단 ABL 바이오 일상 결과가 일단 나왔는데 이제 안전성 데이터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일상이 진행된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뭐 모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사노피 측에서 이제 모두 다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정 부분 이제 BBB 셔틀 IGF-1 안으로 일단은 기존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유일의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전성 데이터가 이제 확인이 됐다면 이 BBB 셔틀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 현재 시가총액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빅 바이오텍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뭐 펩트로인이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종목에 비해서는 아직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리가캠과 비교해 봤을 때도 사실 ADC라는 리가캠과 비교해 봤을 때도 ABL 바이오는 빅딜을 2개나 일단은 체결한 바이오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가의 향후에도 녹아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막판 동시효과 내용 점검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에 호가상에 엇갈리는 부분이 나오면서 지수 탄력을 더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삼성전자가 0.3%로 반등, 다만 SK하이닉스가 0.4% 빠지면서 지금 하락 반전이 됐거든요. 25만 5,500원. 중국의 반도체 쇼크 속에 어제 캠브리콘이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막판에 좀 펼쳐졌습니다. 그 여파를 오늘 어떻게 받아들일지 움직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삼성전기 쪽으로 1.4% 오르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조선힘 받아가면서 오늘도 HJ중공업이 2%, 현대힘스가 3%, 태광, 오리엔탈전국 같은 기자재 쪽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문 열고 구체적인 전략 이어갑니다.